안녕하세요. 2025년 2월 9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로 밀려나고 엔비디아가 다시 2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애플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코스트코로 되어 있는데 애플 차트 지난주에 목요일 저녁에 그 실적 발표되면서 상승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개파락 더 해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 밑에 225.89 여기에서 지지받으면서 도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226.59에서 지지받으면서 232.66에서 저항받아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223.66이랑 225.89 그리고 226.59 여기 요렇게 이 라인에 이렇게 이 레인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도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 금요일에도 살짝 갭 하락해가지고 더 쭉 빠져서 내려왔죠. 아무래도 논팜 얘기에 거기에 이제 그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또 미시간 인플레이션 넘버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금요일 날은 장 전체가 조금 안 좋았죠. 그런 영향을 애플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두 개의 라인 이 영역에서 지금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였었는데 다시 밀려 주저앉은 셈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8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었던 이 영역에 갇혀 있었던 이런 느낌을 다시 그 상기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일주일 동안 여기 갇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225.89랑 232.66 뭐 여기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 있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이 사이에 같이 갇혀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위로 뚫게 되면 이제 다시 이 상승 모드가 연장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이건 지금 지워주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얘도 지우겠게요. 이거 밑에서 올라가는 이 상승을 다시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밀리면 220.20이나 219.47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아웃라이어로 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갈지는 이 225.89, 232.66이 위로 깨지면 아래 이 트렌드 라인 따라갈 거고 아래로 깨지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갈 거다.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은 이 두 개의 레벨이 어떻게 깨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난주에 훅 밀려 내려와서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는 모양새였죠. 그래서 이 126.86 118.04 요 레인지에서 갇혀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그 니들이 긴 그런 식의 도지 형태를 많이 보인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이 갭 하락하고 나서 뭐 여기에서 이 갭 하락은 아무래도 그 전주에 있었던
그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그 관련된 것 때문에 일단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한 달 이후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조치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풀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위쪽에 이 위쪽에서 형성되어 있었다가 갭 하락한 한 이후로 이 두 개의 그 새로운 뉴 그룹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 생겼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선, 이게 지금 그 연결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연결선이 될 텐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가 지지받고 올라가서 되게, 크게 작용한 걸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지지선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더 개발하겠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위쪽으로 장이 형성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얘 같은 애는 지워주고, 얘네들도 지금 뭐 다 지워줘도 되겠죠? 여기 있는 라인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마 2월 말 지나면은 얘네 둘도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에까지 가지 못하면.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그 레벨들이 과연 여기서 이 레벨을 뚫고 130.75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뚫고 올라가면 다시 이 지난 그 10월부터 있었던 이 영역 어디냐면 130.75와 이 파란색 영역 사이, 그리고 이 위로 이렇게 시프트해서 이 파란색 영역과 녹색 영역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갭 하락하고 나가지고 그 딥시크 쇼크 이후로 뭐 지금 이 그린 레인지, 파란 레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장이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이 된 상황이니까 요 파란색, 요 초록색 이 레인지, 요 두 레인지를 놓고 봤을 때 이 파란색 레인지 일단 안쪽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레인지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지지선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또 엔비디아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시면 이 파란색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일단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빨간색 레인지 안쪽에서는 지지받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밑에까지 내려온 거는 113.2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 요 포인트도 크겠죠. 그래서 얘도 살짝 파란색으로 색깔을 만들어 넣어서 좀 그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밀려서 내려오느냐.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118.04랑 126.86이거나 아니면 113.2나 126.86이거나 요 레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6.86이 이게 기준선으로 이걸 위로 올라갈 것이나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엔비디아의 방향이 굉장히 바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걸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져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락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엔비디아 실적이 2주 후, 3주 후인가요?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그때 또 실적에 의해서 다시 치고 올라갈지 더 쭉 내려올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이 레인지냐, 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판별을 하고 어디에서 장이 벌어질지를 확인하는 그런 주가 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훅 빠져서 내려온 상황에서 이 빨간색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과연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밀려 내려갈 것이냐인데 지금 다 걸쳐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 도지 만들었고 화, 수 하고 목요일 날 좀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지만 금요일 날 다시 빠져서 내려가서 408.17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된 상황. 그런데 이 빨간색의 두 영역, 이 안쪽 영역에 억지로라도 들어왔지만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 하지만 걸쳐 있죠. 그래서 408.17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졌고, 다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위쪽에 있었던 영역까지 확보해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다운 트렌드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색 레인지를 어떤 식으로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에서 일단 이 안쪽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얘를 제외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은 이 핑크색하고 요 밑에 있는 401.12 내지는 이제 이 401.12는 이 밑으로 이렇게 당길게요. 요거로 당기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레벨 하나, 둘, 세 개의 레벨이 존재하고 아래쪽에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여기에 있는 이 레벨,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놔두고 이 파란색 레인지, 그렇죠. 이 파란색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이 두 개의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얘도 여러모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딱히 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일단 레퍼런스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오렌지색은 좀 약한 거, 파란색은 조금 중요해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도 중요한 레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색깔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아래쪽은 강한 지지선들이 남았는데 위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애들만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이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고, 이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장이 벌어지고 좀 빠지더라도 강하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지난주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가 목요일이었나요? 여기서 실적 발표가 있어서 실적 발표 후에 조금 빠지고, 그냥 빠지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발표 후에 금요일 아침에 논팝 나오고 그 미시간 넘버 나오고 그 상호 무역 관세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쭉 밀려 내려왔죠. 근데 이거 여기서 보시면 이거 아주 몇 주 전부터 그려놨었던 그 패러렐 채널이죠. 이 패러렐 채널 각도하고 맞춰서 여기랑 여기를 맞춘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그려놨는데, 금요일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여기하고 여기에 딱 이 폭만큼 볼라틸리티가 생기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여서 다시 반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61.8라인이 되는데, 사실 얘하고 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놓고 한 거였죠. 이 포인트. 그래서 얘를 원래 있었던 애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리고 얘를 어디까지 늘려볼까요? 296이니까 한 316 정도까지 20개 정도 늘리면, 20개 너무 많나? 306. 이 정도로만 놓고 보면, 지지받고 올라간 이 포인트에서 끝난 포인트가 하프 50% 정도 라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인트다. 38.2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월, 화, 수, 목, 금이 올랐다가 다 빠졌다가 살짝 오르나 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다시 이 61.8% 라인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 밑에서 여기에 있는 이 그 패럴 채널 하한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이 위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61.8 라인만 조심하고 233 요것도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장이 벌어지되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럴 채널 하한선과 여기에 있는 레벨들 이 삼각형이 있어서 오히려 이 안쪽에서 월요일에는 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장이 펼쳐지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움직임을 이제 또 관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도 실적이 있었죠.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훅 빠져서 내려오고 수, 목하고 금요일에 다시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하나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황.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은 요 트렌드 라인을 잘 따라서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서 이중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밀려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포인트에서 지지받은 걸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리드는 있지만, 그래서 이 위쪽, 그래서 좀 보시면은 185.2랑 199 내지는 201.42까지 하면 보다 얘랑 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얘도 이제 색깔을 이렇게 해주고, 오히려 얘를 핑크색으로 맞춰줘서 요 핑크색 레인지가 지금 굉장히 도미네이트 돼 있는 레인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무슨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할 만한 건덕지는 없고요. 패러렐 채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 레벨인 것 같아요. 네, 요 핑크색 레벨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다시 또 이 안쪽 레벨에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딥시크 이후에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색깔은 음봉인데 데일리 볼라틸리티에 의한 거니까 일단은 갭 상승하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살짝 밀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양봉 2개 만들고 수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도지 만들고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걸쳐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서 일단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다시 금요일날 밀려서 내려온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걸쳤는데 얘가 사실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는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요 트렌드 라인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그게 일단은 포인트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저항선,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됐는데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작용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이렇게 밀렸으니까 이게 이 두 개의 크로스 라인 위쪽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월요일 화요일날 확인을 하고, 이 위로 올라갔으면 얘는 강하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에서 이걸 뚫지 못하고 아래로 쳐져 내려오면 이 트렌드 라인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 요 트렌드 라인, 얘입니다. 얘하고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다음 주에 움직임이 조금 윤곽이 잡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 지워야 될 건 좀 지울게요. 이제 정신없는 것들, 얘네들도 이제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까지는 다 맞죠. 뭐 얘 정도도 좀 놔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그려줄 필요는 없고, 이거 로하이 레퍼런스인데, 로하이 레퍼런스를 일단 얘네들은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메타죠. 메타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래도 조금 괜찮다 싶었는데, 실적 이후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를,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나가고 있었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다가 개파락한 이후에 그 캐나다, 멕시코 관세 이런 부분들이 한번 유예되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올라와서 이 트렌드 라인을 겨우 다시 캐치업을 했는데, 화수목은 양봉을 만들었지만 힘겨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전고점을 뚫기는 했지만 다시 밀려내려고 뚫고 있지만 내려오고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가 금요일에도 비슷하게 도지를 만들고 신고점은 달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딱히 강한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래서 모멘텀이 쭉 타고 올라가다가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트렌드가 될 것 같고, 얘 지우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서 트렌드의 체인지가 생겼지만 그것을 이제 거의 한계에 온 거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이게 로아이 레퍼런스죠. 색깔이 로아이 레퍼런스죠. 로아이 레퍼런스에 걸쳐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되돌아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시 신고점을 만드느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봐서는 도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밀려 내려올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밑에서 올라오던 이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만약에 이게 꺾였으면은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음봉이지만 밀고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힘을 받고 이 로하이 레퍼런스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느냐, 그래서 얘냐 아니면 완전히 꺾어 내려오느냐, 이 세 가지 방향인데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제 힘은 좀 붙이는데 그게 조금 더 딜레이 돼서 빠지느냐 아니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느냐, 저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쪽으로, 이 로아이 레퍼런스에서 이제 저항받고 내려오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확률은 비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는 너무 잘 나갔습니다. 메타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991.159, 이거를 넘는 건 이제 좀 힘든가라고 했죠. 왜냐면 금요일에 훅 올라갔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쭉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월요일에
그 관세 이런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받았죠. 그래서 훅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관세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고 얘기 나오면서 더 치고 올라갔고, 그런 분위기가 화수까지 계속 되다가 목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방향이 꺾였고, 금요일에도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금요일 도지는 아무래도 그 논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논팜이 너무 안 나왔죠. 그럼 보통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코스트코는 경기가 안 좋아도 홀세일 쪽에서 다른 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리테일들의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기업이 코스트코죠. 그래서 코스트코는 음봉을 만들었지만 좀 선방을 한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훅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 만들고 금요일에 빠져서 내려왔다.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던 이 패러렐 채널은 뭐 이제 지워줘도 될 것 같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은 그대로 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정도로 수정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로아이 레퍼런스를 뭐 이 로아이 레퍼런스 더 올라갈 때는 이 정도를 했었겠죠. 아니면은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이네요. 이렇게나 이렇게.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로아이 레퍼런스는 없지만, 얘나 얘를 아니면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대비를 했었겠죠. 근데 뭐 일단은 꺾여서 내려왔으니까 크게 의미 없고요. 이게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그렇게 그 로아이 레퍼런스 보면서 그 저항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러렐 채널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패러렐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하거나 뭐 여기까지 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쉽지가 않네요. 이 정도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를 이 얘를 잡으면 안 되죠. 이 포인트를 여기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패러렐 채널이 존재를 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얘는 그것마저도 넘어서 다시 들어온 거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러렐 채널에서 이 밑에서 올라가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하한선, 사실 얘는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위쪽은 더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 상한선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놓고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 뭐 실적도 알파벳이랑 아마존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논팜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전에 이제 그 PMI들이 매니팩처링 PMI, 논 매니팩처링 PMI들이 조금 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CPI가 있고 리테일 세일즈 발표가 금요일 날 나오죠. 수요일에 CPI, 금요일에 리테일. 그러면은 지금 지난주에 미시간 인플레이션 넘버, 그 원이어 인플레이션 넘버가 약간 쇼크로 작용을 했는데 4.3%는 조금 오바야 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서베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4% 직전까지도 다시 인플레이션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그런 시장 분위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CPI가 나오면 그런 분위기를 조금 쇄신을 하는, 그래서 CPI가 좀 낮게 나오면 그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그런 흉흉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넘버 보시면서 CPI에 따라서 시장 방향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번 CPI가 기대치에서 좀 멀어지면, 그게 뭐 플러스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건 마이너스 서프라이즈가 나오건,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C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CPI 때는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리테일은 뭐 괜찮은데 CPI는 이번 다음 주에 있는 CPI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제가 3월 달에 실시하는 해외 선물 매매 강의 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째가 되는데, 그래서 꾸준히 계속 수강생 분들이 계셔서 이제 3기를 했는데, 이제 3기 정도 되니까 그 수강생 분들을 모아서 또 제가 그 단톡방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그 매일매일 선물 매매에 관련된 그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선물 매매를 잘 배워 놓으시면 그 주식 매매나 다른 매매들도 다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배워 놓으실 때 잘 배워 놓으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그 강의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